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맛가라쇼의 까피디입니다. 자, 요즘 오늘이 4월 한 5일쯤 됐습니다. 4월 5일 식목일인데, 자, 아이러니하게도 그 식목일날 바로 직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엄청나게 큰 불이 났습니다. 김학의 사건, 뭐 장자연, 번입서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엄격결에 이 산불이 굉장히 뭐 그 뉴스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. 희한하단 말이야. 자, 오늘 제가 깔 것은 김학의 동영상 CD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뭐 제 블로그나 뭐 저희 페이스북에 오시면 아시겠지만, 까TV 페이스북에 오시면 아시겠지만, 사실 이 김학의의 이 성폭행, 난교, 뭐 하여튼 이 성접대에 관련된 그 까기는 이미 제가 그 2013년도 맛가라쇼에서 깐 적이 있습니다. 2번에 걸쳐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동영상을 좀 돌려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깠던 거에 관련 그 내용이 오늘하고도 굉장히 그 중복이 돼요. 이 뜻은 뭐냐면은 2013년도에 일어난 일이고, 그 당시 충분히 해결해야 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런 몇 년이지? 한 6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그 해결이 안 됐느냐. 그 사이에 2번의 무혐의를 받은 이 김학의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밉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2019년도 이 현 시점으로 좀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까면서 좀 고민해 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이 팩트는 뭐냐면요, 이게 그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. 뭐 한간에는 뭐 박근혜랑 뭐 김학의랑 뭐 어렸을 때 뭐 청와대 뒷동산을 뛰어 놀았다는 등 다 좋다 이거예요.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김학의라는 사람을 비호해 줄 세력이 너무나도 충분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빠져나갔다. 그러면 정권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적폐하면서 이런 것들을 처단을 해야 될 이 시기에 2017년에 이게 진상조사 그 과거사위원회가 발족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2017년 이것도 마찬가지. 2017년에 이거를 재조사하겠다던 2017년에 재조사를 하겠다던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 지지부진했다는 뜻은 과연 무엇이냐면은, 박근혜 정권 때나 지금이나 검찰, 경찰, 심지어는 이 청와대에 있는 이 적폐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김학의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 처단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. 즉,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놈이 있고 적폐는 그 적폐가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.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연이죠.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좀 나아볼까 하고 뭐 정권에 대한 심판을 아무리 해봤자 이 그 뿌리, 근간의 이 적폐 뿌리만큼은 바뀌지 않는다. 즉, 우리가 노력해도 이해 안 된다라는 이런 슬픈 사연입니다. 자, 다시 자꾸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데, 그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미진하기 때문에 이 김학의란 놈이 수사망이 좀 좁혀오는 것을 아니까 3월 말에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한 거예요. 도망치려고. 야, 이 쥐새끼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쥐새끼는 그 당군일에 그 이명박 그 뿌리를 잇는 그 계보를 잇는 이 쥐파들이에요, 쥐파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단호하게 한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사건입니다. 저는 진짜 팩트를 어디다 보게 되냐면,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, 여러분. 이거 언론에서도 이건 생각 안 하고 PD 수첩에서도 생각을 안 했어요. 자, 봅시다. 써놨구나. 김학의 동영상 CD예요. 자, 어디에 주목할까요? CD. 이 CD라는 저장 매체는요, 그 당시 2013년도에 그 캠코더가 뭐 6mm 테이프 방식이었던 메모리 방식이었던 저장 매체가 CD로 만들겠다는 뜻은 결국은
데스크탑 컴퓨터를 거쳐서 누군가가 모니팅을 뭐 싫든 좋든 하면서 CD로 구워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는 성폭행뿐이 아니라 불륜관계에 의한 뭐 불륜관계라는 것이 진짜 불륜이라는 것이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채무라는 게 있어요. 채무라는 게 있고 특혜라는 게 있습니다. 즉 불륜관계에 있던 어느 사람이 채무관계에까지 번지면서 건설업자 윤모 씨의 벤츠를 누구를 시켜 가져오게 됩니다. 네? 그 벤츠 안에는 다수의 CD가 발견이 되었는데, 그게 바로 이 원주별장에서 일어난 이 섹스 개파티 CD예요. 그러면 이 CD는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, 지금 뭐 방송도 언론도 이 CD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. 자, 건설업자 윤모 씨와 김학의 사이에는 어떤 처음에 진술이 오갔냐면은 서로 간에 나는 저 사람을 서로 모른다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은 건설업자 윤모 씨가 경찰청 경찰 고위 간부 경찰 간부랑 통화를 하면서 모든 게 밝혀지죠. 그거 CD 잘 처리되었느냐?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저 서로 찍어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. 자, 서로 찍어줬다. 자, 김학의와 건설업자 윤모 씨가, 자, 이게 윤모 씨가 아니지, 윤중천이죠, 윤중천 씨가 서로 간에 비디오를 찍어줬다. 이 민망한 이 나체의 이 난교 장면을 찍어줬다라는 얘기는 결국 뭘 뜻하냐면은, 재미로 찍어보려고 찍은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약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. 즉 폭탄을 하나씩 가지고 있자라는 뜻으로 찍었을 겁니다, 아마 제 생각에는.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까버리니까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건설업자와 이 윤중천 씨와 김학의 사이에 모종의 굉장한 커넥션이 오고 가는 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, 거기에 이 끌려가서 이 난교를 당한 여자들은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탤런트다, 연예인이다, 뭐 대학생이다, 뭐 가정주부다를 다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과연 이들은 정말로 강제에 의해서, 정말로 우리가 노예 끌려가듯이 이렇게 막 추노 끌려가듯이 해서 당했는가? 저는 이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비수를 꼽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, 혹시나 이 중에 몇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불륜을 시작하지 않았는가, 그러한 누리고 싶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, 자,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. 여기에는 동영상은 1대1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등장을 한다 이거예요. 이게 동영상 CD가 뭐 총 뭐 한 17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PD수첩이 얘기한 대로 그 안에 전현직 국회의원, 국가기관의 수장들, 재벌, 연예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병원 원장도 있고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여자랑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이렇게 난교를 벌이고도 떳떳이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. 지금 김학의 같은 사람은 지금 법정에 검찰의 조사도 안 받고 그냥 쌩 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, 제가 좀 3,000%로 좀 샜네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팩트는 CD로 구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한 커넥션이다 라는 거고, 저는 이 사건이 왜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됐느냐를 깊이 따지고 보면은, 첫째로 박근혜가 굉장히 노발대발하면서 이 사건을 갖다가 반려를 했다라는 거고, 뭐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
어린 시절, 유년 시절 이 김학의 아버지가 박정희의 신뢰를 받는 어떤 그 군인이었고 그 양쪽 간의 자녀들이 뭐 손붙잡고 뭐 뛰어놀았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정의돼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안 밝혀졌지만 여기에는 뭐 최순실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뭐 소문이 있긴 있어요. 자, 일단은 박근혜도 이게 청와대로 이 동일시한다면 청와대도 그 당시 굉장히 좀 한몫을 했고 여기에 일조한 뭐 곽상도라든지 이런 국회의원도 굉장히 지금 까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의 이제 여당이 되겠죠.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면은 뭐 민주당을 좋아해야 되는 뭐 명분은 이런 거겠지만은 박지원이나 박영선 국회의원도 이 당시 2013년도에 이 동영상 CD를 직접 본 장본인이다 이겁니다.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뭐 황교안한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요 황교안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씨발 이게 족같은 거네 하고선 이거를 까부시고 나서야 하는데 뭐 이용주 의원이라든지 뭐 박영선 박지원 이런 사람들도 보고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만 그 당시에 쉬쉬해 그 장본인이란 말이에요. 장본인.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야당이었죠. 이 사람들도 좀 공범은 아니더라도 수수방관한 그 어떤 적폐 중에 그 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.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 왜냐하면 황교안도 얘기해요. 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도 이거를 전혀 몰랐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무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갔다?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, 사실은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공범들이 존재하고 비호하기 때문에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난교 파티를 벌이고 성폭행을 했고 협박을 했고 모종의 커넥션이 오갔단 말이에요. 이 범죄자란 말이에요, 범법. 이 범죄를,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야 할 법무부 차관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개파티를 벌였다는데 여기에 비호 세력이 당시 법무부 장관, 청와대, 그리고 심지어는 야당의 국회의원들까지도 만약에 이 김학의를 비호했으면 이거는 뭐 일개 경찰, 일개 검찰이 나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, 사실은. 이런 그 대단하고 막강한 비호 세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묻힐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순히 뭐 성폭행을 했느냐, 뭐 강간을 했느냐, 뭐 마약을 했느냐 이런 단순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러한 유의 개파티, 연예인, 재벌, 뭐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벌이면서 그들만의 파티를 벌였다라는 거가 과연 이 원주별장 사건 하나 뿐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뭐 장자연 사건도 사실은 맥락으로 치면은 조선일보 일가와 장자연 그리고 그거를 수수방관하는 그 연예인들과 기획사들의 서로 이익을 보기 위한 그 개파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단순히 뭐 성폭행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볼 게 아니라 우리 이 사회가 그 연예인들 또 재벌을 어떻게 만납니까? 이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마담 뚜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성매수 매매를 위해서 몸값을 매기는 연예 기획사들, 예? 이러한 이 파티가 과연 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, 20년 전, 30년 전에도 분명히 존재를 했다 이겁니다. 이것을 우리가 그 근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심하게 좀 약간 못 간 것 같기도 한데 제 속마음은 그래요. 연예인이 한번 그 궤도권 안에 올라가면은 뭐 한번 출연료가 뭐 한 수억 대를 가지 않습니까? 그럼 그 수억 대 가기 위해서 이게 다 미치는 거야. 특히 이제 여자들. 남자는 이렇게 몸으로 해줄 게 이제 별로 없지만 여자들은 그렇잖아요. 이러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필요하면은 재벌 스폰서를 이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뜨지도 못하고 그들의 그 성적 놀이개로 전락하는 이 사회적 구조. 예? 그리고 지금 뭐 안 뜬 연예인은 더 불쌍하다 치지만 지금
뜬 연예인 그 여자 배우들 뭐 가수들 중에는 이러한 과정 안 거치고 뭐 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. 분명히 이렇게 더러운 짓을 거치고 지금 뻔뻔하다 그러면 좀 그런가? 그렇게 떳떳이 저 활동하는 연예인들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이러한 사회풍조를 우리가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모든 그 연예인들, 그러니까 예술 분야가 실력으로 인정받고 그 실력을 통해서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풍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삼천포로 오늘 이렇게 저렇게 빠졌는데, 자, 다음 주제는 제가 버닝썬이라든지 우리가 또 다시 또 잊혀져가는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까피디였습니다.